네, 반갑습니다. KB손해보험 김현주 교육팀장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처음 뵙었고요. 네, 기억들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저희 4월달 변경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인수지침 개정사항, 그리고 납입면제 페이백, 그리고 우리 운전자 보험 얘기 안 할 수 없죠. 운전자 보험하고,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의 수술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변경된 거 위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질병수술비가 저희가 새로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백내장 제외. 기존에 질병수술비가 있고 백내장 제외라는 게 추가로 또 생겼어요. 안 좋은 건가요? 추가로 생긴 건데? 기존 거 있고 추가로. 백내장 제외가 추가로. 네. 백내장 제외 질병수술비가 생겼다는 거. 네, 추가로 생긴 거예요. 기존에 질병수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가 또 생겼는데 중복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원래 질병수술비 백내장 제외 말고 그냥 일반 질병수술비가 30만 원이었는데 추가 30만 원이 더 가능하다.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자부상, 저희 자부상 아시죠? 네.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에 KB손해보험에서는 14급 기준으로 30만 원이 가입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생긴 게 뭐냐면 차대차 자부상이 생겼어요. 차대차. 너무 복잡해요. 뭐냐면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이 뭐예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병원 가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14급 받죠? 네, 그러면 지급이 되는 특약인데 그중에 차대차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병원 갔을 때 추가 지급이 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차대차 사고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머 차대차 사고 아니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저희가 저희 회사 쪽에 KB손해보험에 접수된 건들을 봤더니 전체 중에 88. 몇 프로 정도, 한 88% 정도가 차대차 사고예요. 그러면 차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혼자 단독사고 또는 보행중. 이거는 차대차가 아니니까 거기서는 자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대부분은 차대차죠. 네, 차대차.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을 제가 좀 전에 뭐 차대차도 생기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한도가 좀 있는 직군들이 있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 그중에서 제일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직종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 네,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좀 한도가 좀 작아요. 그거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전업주부뿐만이 아니라 뭐 간호사, 유치원 교사, 뭐 미용사, 방문 판매원 등등등이 좀씩 적다라는 거. 일반 사무직군보다는 합산 60까지 가능해요. 그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 생긴 거 저희 100일대 질병 수술비하고 1호종 수술비, 종수술비 있죠. 이게 자녀보험에도 탑재가 됐어요. 기존에 자녀보험에 이게 없었거든요. 자녀보험에도 탑재가 됐고 무해지에도 탑재가 됐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망 연계 기준. 저희 보험 가입하려면 사망 연계 기준 잡잖아요. 지금 현재 회사별로 뭐 1억 또는 1억 5천이 있어요. KB손해보험은 현재 1억이 기준이고요. 1억하고 똑같은 기준이 뭐냐면 질병 사망 1,000만 원인데 자, 10년, 20년 만기가 따로 있어요. 이제 생겼어요. 새만기에 생겨서 요거를 넣으면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해수술 5종, 종수술비 500만 원. 요것도 상해사망 1억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셔도 되고 중환자 입원 일당 10만 원. 이것도 상해사망 1억하고 같은 기준이다. 그 다음에 또 생긴 거는 화재배상 책임. 우리 화재보험에서 화재배상 책임의 대물이 한도가 대물 한도가 10억까지였었어요. 10억. 근데 이게 2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6대 가전제품 있죠. 6대 가전제품이 12대 가전제품으로 더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 제가 이제
변경된 것만 지금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건강검진 예외 기준 적용. 뭐냐면 61세 이상인데 나는 유병자도 아니야. 그리고 새만기를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닥터플러스를 가입하려고 했더니 질병 사망 연계를 하던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떠요. 뭐 건강검진 61세 이상 중에 요즘 물론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건강검진 하면 뭔가가 꼭 나오죠. 될 수 있으면 우리 건강검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망 연계가 원래 6천이었는데 그거를 3천으로 줄였다. 3천으로 줄였다.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일배책 같은 경우에 원래 내가 살고 있는 집에만 가입이 가능했었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내가 거주를 허락한 집.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 1번 집 있고 2번 집이 있어요. 근데 1번 집에 내가 살고 2번 집은 세를 줬어. 보통은 다 1번 집에만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번 집에도 가입이 가능은 한데 인당 한 건 가입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1번 집 또는 2번 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 다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배책이. 그러니까 좀 제한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가입을 할 때 그쵸? 하나는 이쪽 이렇게 가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타사에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색인된 거 보시면 저희 간편가입 건강보험에서 약관에 진단 확정 후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KB손해보험에서 이게 보상하는 게 애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회사가 아니라 타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단 확정 후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이 뭐 보상이 애매하다라는 말을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진단 확정에 관한 문구를 삭제를 했어요. 4월 달부터. 원래 이거 기존에 문구가 있었을 때 가입하신 분들도 상관없이 보상 다 됩니다. 예, 소급적. 만약에 기존에 이것 때문에 보상이 혹시나 안 나갔던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것 때문에 나는 좀 기분이 나빴다 또는 뭐 애매했다 뭐 좀 그랬다 하는 것들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지급이 되고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했지만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보상지침 문서로도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전혀 이런 문구가 있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보상 다 된다. 그래서 약관에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니 다 빼겠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약관에는 이런 문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기존 것도 다 상관없이 보상이 된다. 혹시 또 뭐 다른 데서 뭐 KB손해보험에서 이랬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진단금도 다 해당되나요? 진단금은 아니죠.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편가입을 건강을 할 때 325 중에 5에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5가 뭐예요? 5년 이내 암이죠. 근데 5년 전에 암 치료력이 있었던 분들이 간편건강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기존에 원래 암 진단비의 지급 기준은 원발암인 거 아시죠? 네, 무조건 원발암이에요. 그러면 5년 전에 기왕력이 있었던 암으로 만약에 얘가 재발을 했어. 그러면 암 진단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받아요. 네,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 진단 확정 후가 진단비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뇌나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기존에 발병했던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5년 이내 그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이대 진단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암만 되는 거예요? 암만이죠. 왜냐하면 이대 진단 자체가 재발이 되잖아요. 될 수도 있죠. 제발 재발되죠. 진단 확정 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암에 어차피 보상 조건은 원발암이기 때문에 기존 암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디에서는 그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대 질환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던데요. 이대 질환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보상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모르겠어요. 저 예를 어디서 한번 들어서 들었어요. 네.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진단을 받았어. 네. 3년이 지났어. 근데 네. 보험 가입했어. 근데 내가 또 진단을 또 받았어. 네. 그러면 보상을 해주냐 이거죠. 보상된다고요. 네. 정확한가요? 그게 네. 고객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물어보고 네. 자기네들 유리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가 아,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러면 약관에 있는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할게요. 네네. 다시 확인을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암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당연히 원발암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암이 재발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암 진단비가 안 나간다 이 말씀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뇌졸중이 만약에 있었어. 근데 그 부위에 또 같은 부위에 왔을 때 그게 진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코드가 틀리면 받을 수 있고 코드가 같은 못 받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가 틀릴 수가 없는 게 뇌졸중이 오른쪽에 발생하고 왼쪽에 발생했다 그래서 코드가 틀리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뇌졸중이 있었어. 그런데 함유에는 안 걸렸기 때문에 가입을 했어. 근데 뇌졸중이 또 같은 부위에 왔어. 거기에 대해서 진단비가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 게 맞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곧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럼 한 가지 더요. 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네. 재발암이 아니라 원발암이면 준다는 거죠? 네. 됐나요, 이제? 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특히 간편 가입의 수술비하고 입원 일당이에요. 이거가 진단 확정 후 줘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단은 받았지만 3.25에 안 걸렸고 그걸로 인해서 입원 수술을 했는데 주냐 안 주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이고요. 지금 물어보신 진단비 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페이백이 뭔지 아시죠? 네. 저희 납입 면제 받으면 기존에 납입했던 보장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그게 페이백이었어요. 페이백이 저희 상품 중에 닥터 플러스에서 갱신형에만 있었어요. 갱신형에만. 근데 이게 닥터 플러스 비갱신형에도 탑재가 됐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종합형 새만기 여기에 탑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운전자에 탑재가 됐어요.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운전자에 다 탑재가 됐는데 운전자에는 평생 페이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40세인 사람이 80세 만기 20년 납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은 다 내고 60세까지 돈을 다 내고 65세나 70세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을 했어. 근데 이미 돈 다 냈잖아. 납입 면제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납입 면제 자체는 해당이 없죠. 돈 다 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냈던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다 돌려준다. 그게 평생. 그리고 진단비가 없어도 페이백이 가능하죠. 내가 수술비로 가입을 했어요. 수술비 플랜으로 가입을 하고 진단비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납입 면제 사유가 혜택 상황이 되면 진단비는 못 받겠죠. 가입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납입 면제가 되고 네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 또 뭐가 돼요? 페이백이 되죠. 내가 냈던 돈도 돌려받아요. 거기에 납입이 끝나도 평생 페이백이 되는 게 운전자 보험에 들어가져 있다. 그래서 저희 KB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이 또 이름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새로. 거의 이제 서술형으로 가려나 봐요. 운전자 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이게 상품 이름이에요. 네. 너무 길어. 우리 간편 건강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혹시 아셨어요? 이름이 그렇게 긴지? 모르셨죠? 그냥 간편 건강. 뭐 325, 31 이렇게만 아셨죠? 맞아요. 자녀보험도 자녀보험과 건강하게 자라는 이야기 뭐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어쨌든 벌금 이제 3천만 원 된 거 아시죠?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3천만 원이 되냐? 스쿨존일 때. 네, 맞아요.
그리고 자부상,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상 30에 차대차 자부상에 가족 동승 자부상까지 하면 일단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70만 원이다. 근데 이거 업계 한도는 잡습니다. 같이. 그리고 납입 면제는 1에서 7급일 때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7급 시 납입 면제 페이백. 그리고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평생 페이백. 요 상품이 있다라는 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잠시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민식이법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청원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민식이법이 좋은가요? 중요하죠. 네. 이 청원 들어간 내용, 이게 민식이법이 뭐예요? 2019년 9월달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에서 일어났던 그 민식이 사망 사고 때문에 이 민식이가 사고가 날 때 그 가해 차량의 속도를 혹시 아시나요? 23.6km였대요. 이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고가 나려면은. 그래서 스쿨존에서는 30km 미만으로 다니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60억 원 정도 재정을 들여가지고 스쿨존 앞에를 다 옐로우 카펫을 다 만들 거래요. 옐로우 카펫을 만들어서 눈에 띄게 횡단보도 진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 다 과속 카메라 다 다를 거고, 지금도 많이 있긴 하지만 없는 데도 있죠. 그거 전체 다 할 거래요. 근데 이거 이제 보여드린 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게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기 미국에서는 되게 흔한 광경이고요. 스쿨버스를 추월하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벌금이? 110만 원 이하. 그리고 면허 정지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민식이법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이건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하다. 왜냐면 그 민식이의 가해자인 사람도 23.6km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위반한 게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민식이가 사망을 했거든요. 이때 얘기로는 민식이 엄마가 건너편에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민식이가 엄마만 보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근데 이게 차하고만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다기보다도 부딪히면서 애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식이법이 뭐냐면 1%라도 가해자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사고 나면 무조건인 거예요. 사고 나면 무조건.
무조건 운전자한테 이런 뭐 벌금이나 뭐 이렇게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스쿨존에는 지나가면 안 된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스쿨존은 안 지나가야 된다. 또는 어떤 사람 스쿨존에서는 차도 자전거처럼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가고 싶다. 막 이런 댓글도 남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대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스쿨존 우회, 스쿨존 앞을 안 지나가겠다. 무조건 안 지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생겼잖아요. 생겼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이게 없어지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운전자한테 물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게 생기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에 차들까지도 다 쓰는 거 보셨죠. 좀 서로 이런 약간 그 생각도 바꾸고 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됐든 민식이법이 생기고 사망 시 3년 이상의 무기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3월 25일 날 생겼죠. 3월 25일 날 생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제 제가 캡처를 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도 뭐냐면 벌점과 번칙금이 일반 도로보다 스쿨존에서가 2배예요. 2배인데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3배까지 올리겠다라고 나온 그 내용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스쿨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3월 25일 날 새로 생겼기 때문에 모두 다 업데이트, 업셀링을 해야 되는 대상자겠죠. 자, 저희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은 1에서 7급 사고 시 평생 납입 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납입기간이 끝나도 납입기간 이후에도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다 돌려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납입 면제 기준은 7급까지, 1에서 7급. 1에서 7급이 이런 상태인데요. 자, 7급이 쇄골골절. 보통 쇄골골절은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맞아. 급정차, 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핸들보다는 여기 안전벨트. 네, 안전벨트. 그렇다고 안전벨트를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 없죠. 안전벨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튕겨져 나가요, 사람이 진짜. 네, 쇄골골절일 때 7급. 자, 제가 요거 나눠드린 거 있죠. 저 요거 하나씩 가져가셨잖아요. 여기에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등급표 해서 네. 1급부터 14급까지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나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보험료가 도대체 얼마냐? 요거는 업셀링 기준이에요. 업셀링. 보시면 자동차 부상 여기 1에서 7급 500만 원. 요게 기본 계약이죠. 1에서 7급 시 기본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되고 그다음에 납입 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상, 차대차에 뭐 가족 동승, 교통사고 처리 보장, 교통사고 처리 보장 같은 경우에 현재 KB손해보험에서는 지난주에 한도를 2억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타사에 5천이나 1억이 있으셔도 KB손해보험에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스쿨존 자동차 사고 벌금 2천만 원 초과 1천만 원 한도. 뭐냐면 기존에 벌금 가입하신 분들 추가로 업셀링 할 때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험료는 보시면 연만기 20년 갱신짜리 페이백은 10,000원이 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최소 보험료가 10,000원이에요. 저희 운전자 보험이 최소 보험료가 10,000원이고 자, 이건 뭐냐면 새만기 80세 만기에 납입 기간에만 페이백이 되는 거는 14,358원. 근데 똑같이 총 보험 기간에 페이백이 되는 거는 15,094원. 별 차이 없죠. 그러면 어떤 걸로 하셔야 돼요? 총 기간 동안에 납입 면제 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걸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건데 납입 기간만 10년으로 줄였을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건 아니면은 나는 20년 징글징글해 그냥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줄 수도 있다며 그럼 미리 하실 수도 있겠죠. 납입 기간 짧게. 그래서 만기가 80세까지인 경우 요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페이백이 거의 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업셀링을 하시더라도 페이백 정기간 동안 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고객 내비게이션 저희 회사 그 KB손해보험의 고객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사용해 보셨어요? 거기에서 GA 보장부상 타겟 담보에 진입해서 벌금을 조회를 해요. 그러면 내 고객 중에 벌금 가입한 사람이 쭉 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내가 업셀링 해준 게 아니라면 모두가 다 업셀링 대상자가 되겠죠. 예, 그거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 시계가 없어서 제가 시간은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헉, 벌써요? 큰일 났네. 30분까지만 하라 그랬는데. 빨리 끝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수술비. 저희 뭐 수술비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질병 수술비 요거 뭐냐면 질병 수술비가 백내장 제외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질병 수술비 원과 백내장 제외를 같이 가입을 하면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뭐 타사에는 없는 데도 있고요. 있어도 뭐냐면 다빈도 3대를 제외해요. 다빈도 3대는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 세 가지를 제외하는 것보다 한 가지 제외하는 게 더 낫겠죠?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비를 가입을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1등부터 19등까지 쭉 나열을 했더니 뭐 1등은 다들 아시는 백내장 수술비. 예, 백내장부터 뭐 치액 수술비, 충수염 이렇게 쭉 다 있어요. 그중에 이제 백내장이 종합편과 요거는 325 간편건강으로 들었을 때 똑같이 100만 원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요거 말고 제가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자녀보험이에요. 자녀보험.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축농증, 편도염, 심장질환, 충수염, 사타구니 탈장. 요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적으로 1등부터 9등까지고요. 이거는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의 1등부터 5등까지예요. 1등부터 5등까지. 그래서 요거 1등이 편도염이에요. 1등이 편도염이고 요렇게 가입을 했을 때 자, 기본 계약에다가 상해 수술비 100, 상해 1호종,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질병 수술비 1호종, 20대 질병 수술비, 100일대 질병 수술비. 뭐 이렇게 쭉 요렇게 가입을 하시면 편도염일 때 100일대에서 100, 20대에서 30% 이렇게 해서 470만 원. 사타구니 탈장이 2등이에요. 3등이 충수염.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심장질환 수술이 4등이래요. 10살 미만의 자녀들이 하는 수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이게 순서대로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심장질환 수술이 5,150만 원. 이거는 가입 금액을 이렇게 했을 때고요. 최고는 여기에 3천만 원이 추가가 돼요. 뭐냐면 뇌혈관 허혈성을 제가 2천만 원만 넣었잖아요. 저희 수술비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래서 25살 넘어도요? 20살까지죠. 이거는 이제 20살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20세 남자를 기준으로 한 거고 25살이면 뭐가 빠지냐면은 진단비에서도 한도가 줄고. 예, 조금 한도가 줄고. 줄어요. 예, 조금 줄어요. 조금. 그래서 20세 기준이고 요거는 이제 30년나 100세 만기로 했을 때 표준형 금액과 무해지 금액이에요. 이게 너무 까매서 안 보이네. 좀 바꿔야 되겠다. 7만 원, 5만 원.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25세는 얼마인가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 오전에 있을 거예요. 저한테 설계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해드릴 거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고객 등록까지만 하셔서 주시거나 아니면 정보 동의까지만이라도 하셔서 주시면 제가 훨씬 더 빨리 해드릴 수가.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한테 오늘 제 오전에 있을 거니까 설계하실 거 있으시면 의뢰해 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